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할게요. 왜냐면 준비한 내용이 좀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일단 2026년 첫 라이브고요. 1월 3일입니다. 라이브에 오지 않으신 편집본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즌 때는 웬만하면 일요일에 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은 저도 직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라이브를 하면 월요일에 타격이 커요. 그래서 비시즌 때는 최대한 토요일에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8시에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위크가 끝나는 일요일에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때는 일요일 경기 마친 다음에 라이브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워낙에 롯데 관련 소식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스프링 캠프 일정이 확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년 야구가 사실은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1월 25일에 대만으로 출국을 한다고 하고 2월 20일부터 대만에서 바로 미야자키로 넘어간 다음에 2차 스프링 캠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만은 아무래도 그 훈련 시설 자체가 좀 선진화돼 있다, 그리고 좀 깨끗하다, 신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2월 20일부터 미야자키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세이브 라이온즈나 뭐 소프트뱅크 뭐 이런 일본 리그를 뛰고 있는 프로 야구단들과도 연습 경기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KBO에서 경기를 같이 리그를 치르는 SSG 등 여러 구단이랑 연습 경기가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2월 말부터 롯데의 경기를 접할 수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 시즌에 대한 걱정이 많고 기대가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저도 비슷해요. 작년보다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불안한 센터 라인을 다시 메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내용은 박찬형 선수입니다. 올해가 병오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붉은 말의 띠인데, 박찬형 선수가 26시즌 24세가 되는 말띠의 선수더라고요. 25시즌,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번쩍이는 라이징 스타로 롯데에 데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지명을 받지 못하고 군 문제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독립리그에서 경기를 하다가 불꽃 야구로 데뷔를 했고, 롯데랑 계약을 해서 2군 스타트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군에 올라와서 더 좋은 실력을 보여준, 스토리가 정말 파란만장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또 증명이 되는 게, 늦게나마 확실히 이 선수가 1군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컨택 능력이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48게임밖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150타석 정도에서 무려 4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타석이니까 사실상 타수로만 생각을 하자면은 129타수 44안타. 재작년에 나승엽의 비율 스탯과 비슷하게 3할 4푼 1, 2의 타율과 4할이 넘는 출루율, 그리고 0.5가 넘어가는 장타율까지 기록을 하면서 왜 이런 선수가 육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반적인 수비율은 93.5%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2루수와 3루수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26시즌 고승민, 한태양, 한동희가 주로 나오게 될 자리에서 과연 이 선수가 얼마나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 유격수로 나왔던 13이닝은 수비율이 85.7%이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군 엔트리에 들어오면 활용 가치는 높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리플님은 박찬영이 오히려 손호영보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들 표출해 주시네요. 근성도 있어 보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수가 전반적인 이 롤 모델 자체를 정훈 선수로 잡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훈 선수도 어떻게 보면 선수 커리어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파란만장하다? 그렇게 생각도 들고, 방출 이후에 초등학교 코치까지 하다가 다시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고, 그 이후에 수비 포지션을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헝그리 정신,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함을 우리에게 표출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박찬영 선수가 이런 스타일로 성장 방향을 잡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부산토종아씨님도 정훈 선수랑 겹쳐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다만 바로 외야 포지션을 연습을 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한 2년, 3년 좀 꾸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슈퍼주니어님은 외야로 돌리고 장타율 돌리면은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저는 장타율이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 4, 5 슬래시 라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4할 중반 혹은 4할 초반만 나오더라도 이 선수의 매력은 확실하다. 그러면 내야 외야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엔트리에 등록이 되면 경기 후반에 어떻게든지 자리가 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타로 활용하다가 비는 포지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여러 기용 방법이 감독 입장에서도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긴 해요. 3루 백업으로 시작할 것 같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김민성 선수도 있고 한태양 선수도 있고 이호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일단은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라이브 시작 전에 롯제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박찬영 선수도 말띠이지만 다른 선수들도 말띠가 많거든요. 특히나 1군급으로 말띠로 보이는 선수들이 손성민, 그리고 김진욱, 나승엽 선수입니다. 라이브 시작하면서도 제가 손성민 선수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후토크에서도 해당 선수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3명의 선수가 드래프트에 뽑힐 때만 해도 롯데의 드래프트는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근데 현실은 김진욱 선수는 현재 1군을 탈락한 상태고, 손성민 선수는 연도별로 성적이 하락하는,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유연성이나 타격에서 부진을 겪으면서 여러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손성민 선수의 연도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25시즌은 타격이 1할 오픈이 안 되는 성적이고 출루율은 21%가 되지 않습니다. 파워툴이 가장 강점이라 볼 수 있었던 장타 역시도 0.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 성장이 좀 멈췄다, 정체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승엽 선수도 공격력이 분명히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공격력이 25시즌 부진을 겪으면서 많이 떨어졌고, 수비가 약한 WA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를 다 잃어버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김진욱 선수인데요. 그나마 손성민이랑 나승엽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 않더라도 1군 엔트리에 유지는 되거든요. 근데 김진욱 선수는 아예 출장을 못해요. 14게임 25시즌 나와서 선발을 6번이나 뛰었습니다. 기회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소화 이닝이 27이닝, 방어율은 9가 넘어가는 10이고요. 18개의 사사구에 24개의 삼진인데 피홈런이 10개입니다. 상무마저 포기하고 1군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결과가 너무 처참하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2군이나 대만 교육리그에 갔을 때도 보여주는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3명의 선수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선수가 어떤 선수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그나마 나승엽이 제일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나마 나승엽이 제일 낫고. 그렇죠. 레이마루님 말씀대로 진욱이는 2군에서도 지금 안 통합니다.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사실은. 올 시즌 더 좀 절치부심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말띠 선수인데 1군에 많이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구승민 선수 말고요. 송재영 선수가 같은 말띠거든요. 손성민이 1차 지명이고 김진욱이 2차 1번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가 2차 2번 지명이잖아요. 송재영 선수가 2차 4라운드 지명입니다. 꽤나 높이 지명이 된 선수인데 송재영 선수는 올해 기록이 그래도 많이 좋아요. 올해 방어율이 4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또 성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황성민 선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성민 선수가 의미는 알겠어요. 주먹 XXX 카메라 사랑. 네.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카메라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확실히 스타성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많고 인기몰이를 하는 선수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를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황성민 선수가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몇 년 동안 황성민 선수에 관한 토픽을 많이 만들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이 황성민 선수에게 센터라인 수비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이 황성민 선수에게 테이블 세터를 맡길 수 있는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테이블 세터, 공격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출루율이 0.317입니다. 규정 타석 50% 이상 들어간 롯데 선수들 중에서 출루율이 11번째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 위에 장두성이 있습니다. 장두성이 0.33 얼마예요. 네. 근데 참 이 테이블 세터로 맡길 수 있느냐, 이 출루율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루 RA를 보면은 팀 내 1위거든요. 도루도 25개로 팀에서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했고 그 외에 주루 플레이도 팀에서 제일 잘하는 건 맞아요. 주루로 득점에 기여한 것도 3.17이니까 팀 내 1위예요. 다른 선수들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루 성공률은 거의 80%가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받쳐줘야 사실상 1번 타자로 역할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출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이 선수의 단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9번 타자로 돌리고 중견수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위에 센터라인 수비를 맡길 수 있는가? 황성민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중견수로 많이 출장했습니다. 그 뒤를 바치던 게 장두성 선수인데 장두성 선수랑 한 15이닝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수비 기여도는 0.5 정도 차이가 나죠. 황성민은 25시즌 롯데에서 중견수로 출장한 모든 선수 중에 수비 기여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 자체가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인TV님은 황성민은 딱 8번, 9번 타자 스타일인 것 같다. 그러기에는 수비도 많이 약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비는 동혁이가 존버이긴 한데 장두석이나 김동혁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라 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애증의 선수입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번 타자 중견수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황성민 선수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있으면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좌익수 백업으로는 안 될까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도 긁혀서 가지고 왔어요. 사직야구장 재건축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은 통과를 했는데 이게 최근 20년 동안 첫 번째 통과라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KBO에서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구장 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롯데자이언츠지 않습니까? 일단 1월부터 내후년까지 설계 공모도 하고 설계 용역도 주고 임시구장에 대한 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8시즌부터는 임시구장으로 옮겼다가 31년에 사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 토종아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탑부터 일단은 퍼야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선거철이니 뭐니 해도 일단은 사직야구장이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